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쇠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화춘잉 대변인이 파격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주로 접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든지 또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매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대변인 존재감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춘 대변인의 공식 직함은 우리로 치면은 공보국장인 외교부 신문사장입니다. 네. 2012년에 신문사 부사장이 되면서 역대 5번째 여성 대변인이 됐고요. 네네. 또 2019년 7월에 중국 역사상 2번째 여성 신문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수석 대변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4일에 차관보인 부장조리로 승진을 한 겁니다. 네네. 이 화 부장조리는 앞으로 일선 대변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공보, 의전, 통역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승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중국의 주석이나 총리를 포함해서 고위직의 여성이 오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랬죠. 예. 중국에도 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네네. 이 화 부장조리는 역대 5번째 여성 대변인으로 최장기간 재임을 했고요. 네네. 또 2년 만에 파격 승진을 함으로써 중국 역사상 3번째 여성 부부장, 이 차관급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성 부부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항상 외신 기자들과 강력한 설전장이 되기도 하는 브리핑 시간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 자치 관련해서도 강하고 단호하게 중국의 전랑 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일각에서는 혹시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춘잉 대변인이 외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걸 두고서 전랑 외교다. 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투리를 잡았다면서요? 네, 중국 내에서는 사실 만리 방화벽이라고 해서 외부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60개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들이 불법 유통이 되고 또 심지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굿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표절하는 드라마까지 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그런데 지난 25일 중국 자성가라는 잡지에 오징어 게임으로 바라본 헬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 참가자들을 소외계층의 축소판이라면서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과도한 채무 부담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고 한각의 기적이 사라진 헬조선으로 한국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근거로 뭐 자영업자 경영난이라든지 청년 실업, 가계부채, 집값 급등, 빈부격차 심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오히려 한국에 투영시킴으로써 중국 내부 체제 단속을 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기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요. 부를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과 개인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이 민심을 달래려고 기존에 없던 부동산세까지 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한국을 욕함으로써 중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뭐 중국이 할 얘기인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이런 복장을 하는 것을 코스프레라 그러죠. 네네.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원래 성인 관람 등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시청을 했고 또 드라마 속 게임들과 복장을 따라할 정도로 인기 고공 행진 중인 게 문제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폭력 수준이 너무 끔찍하다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시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헬로윈데이인데 그렇죠. 이때 예. 이제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 속에 복장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는 이제 규칙을 만든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따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학부모하고 교사들 간에 간담회를 열어서 이거 금지하자 네. 이렇게 정하기도 했고요. 또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초등학교 역시 아예 드라마 시청 금지와 함께 오징어 게임 속의 복장이나 놀이, 행동 등의 규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뉴욕주의 3개 학교가 오징어 게임 복장 금지령을 내렸고요. 또 어떤 학교는 아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일단 언론에 나온 학교들이 이 정도 수준이고 나오지 않은 학교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꽤 많은 학교에서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역설적입니다만 아무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중국 생수에서 구더기와 유충이 발견됐다. 이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 아직 못 봤는데. 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물을 못 마실 것 같아요. 네. 2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이 새로 산 생수 2병 뜯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네. 2병 모두에서 구더기와 유충들이 들어있었다면서 오. 사진과 동영상을 웨이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생수는 현재 중국 생수업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농푸산 취한, 그러니까 농부의 샘물이라는 그 네네. 브랜드의 국민 생수라고 불리는 빨간 라벨 생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냐면 중국인이 만약에 생수를 마시고 있다 그러면 2명 중 1명은 이 생수를 마시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네. 자, 논란이 일자 농부산 취한 측은 모든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살균과 필터링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생수와 같은 날 생산된 생수에 대해서 회수 명령을 내리고 관할 공항국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논란에 많이 휩싸였던 회사인데 지난 6월에는 자사 탄산수를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산 복숭아 맛이 난다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네. 또 창업자인 중산산 회장은 지난해 홍콩 증시 상장으로 중국 1위, 세계 7위의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관련해서 특히 이제 식품이나 또 의약품이나 또 안전성 문제나 위생 문제나 이런 논란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중국산 김치 그 장면도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골판지 만두도 있었죠. 그러게요. 예. 식품회사는 특히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무너지면 회복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앞으로 아까 이제 농푸산 취한이라 그랬나요? 네네.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보궐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자민당이 패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24일에 야마구치와 시즈오카 등 2곳에서 참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야마구치에서는 자민당 후보, 시즈오카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지지한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중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만큼 자민당이 전력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한 곳밖에 지키지 못하면서 이 사실상 패배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참의원 보궐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어서 중의원 선거까지 여세를 몰아갈 전략이었지만 자민당 의석이었던 곳마저 빼앗기면서 이 자민당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 일본은 야당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여전히 여당 자리는 지킬 겁니다. 하지만 과연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네. 특히 교도통신이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유권자 125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지만 네. 여야가 비슷한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나서 이 유권자들이 자민당 우위의 독주를 원하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자민당 과반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시방 일본 재보궐선거 자민당 패배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